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백산 프로펠러의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이 프로펠러들인데요. 간단하게 또 백산 프로펠러 회사에 대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알루미늄 프로펠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백산 프로펠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생소하실 거예요. 얘를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배 뒤쪽에 있으니까 보실 일이 없습니다. 물 속에 있는 경우가 그렇죠. 많이 있으니까 사실 얘를 볼 일이 없는데, 이 백산 프로펠러만의 이 프로펠러들의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 회사에서는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보시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고무부싱 방식이랑 오른쪽에 보시는 허브키트 방식,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요트 시장이 커지고 있어가지고 세일 드라이브용으로 또 만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주로 어선에 많이 장착하는 스러스트용 프로펠러를 이번에 또 새로 개발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설명이 가장 FM적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 그죠? 얘네가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이 보팅 나간다, 수상 레포츠 즐길 때 타는 아웃보드, 그런 보트들에 들어가는, 밑에서 이제 힘을 받고 앞으로 추진력을 갖게 해주는 프로펠러들이고, 얘는 정말 대형 요트들도 있고 요트 사이즈들은 다 다양한데, 걔네들도 사실 바람으로만 다니지 않아요. 왜 정박할 때나 출발할 때나 다 이 동력을 사용하는데, 그때 조금의 얘네들의 프로펠러의 힘을 빌려서 출발을 하고 다시 그 정박을 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프로펠러들이고, 이 바로 밑에는, 얘는 제일 생소하실 거예요. 얘는 볼 수가 없어, 그렇죠? 네, 그렇죠. 얘네들은 배가 이렇게, 배는 앞과 뒤로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앞을 돌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자리에서 양옆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360도 돌릴 수 있어요, 배를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주로 이제 섬수랑, 섬 위쪽에 장착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뒤쪽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할 수도 있고, 네네, 그쵸. 앞뒤로 장착을 하면 그대로 옆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대부분 어느 주로 배에? 어선에 많이 장착이 되고요. 네네. 한국 같은 경우는 저기 호남 지역 쪽에 양식 하시는 분들이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많이 장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레저보트나 이런 좀 큰, 규모가 큰 보트에 아무래도 해놓으면 위급 상황에 좀 빠져나올 수 있거나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흔히 보는 이렇게 우리 선헬기라고 하는 레저보트용 프로펠러고, 그리고 이번에 또 야심차게 또 준비한, 요즘 또 요트가 대세죠. 네, 그렇죠. 한창 또 방송에서 요트로 타고 막 여행 다니는 그런 방송들이 네. 많이 나오는데, 요거 뭐가 다른 거죠? 이 프로펠러? 이 선회기는 작은 걸로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이게 아무래도 속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요게 리딩 엣지 쪽을 얇게 성형을 했고요. 그리고 요 트레일링 엣지 쪽에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물살을 조금 더 잡아줘요. 잡아서 밀어주는. 추력을 도와주고, 뒤쪽에 요쪽에 칼날 모형으로 저희가 만들어놨는데, 이게 이제 캐비테이션도 줄여주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저 RPM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도 네, 막아줍니다. 굉장히 좀 날렵하게 만들어놔서, 그렇죠. 네, 소음에 조금 강한 것 같아요. 소음과 추력, 네네. 그리고 밸런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저희. 그렇죠. 지금 요트에 보시면 또, 저는 두날은 사실 처음 봐요. 제가 보편적으로 봤던 프로펠러들은 이제 다 세날을 사용했는데, 이건 두날과 세날의 또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네네. 날개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힘을 더 많이 낼 수 있겠죠. 아시겠지만 네네. 선회기용 중에도 네 날이 있습니다. 그쵸, 네 날이 그리고 있어요. 5날도 있고 6날도 네네. 있는데, 뭐 날이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네네. 뭐 또 손해 보는 것도 있고, 속도 면에서는 3날이 낫고요. 아. 날수가 많을수록 힘을 많이 받습니다. 힘이 좋지만. 그 다음에 핸들링도 좀 좋아지고. 근데 이제 네 날에. 초기 부상 속도라든지 이런 건 날이 적은 게 3날이 더 좋습니다. 새날이. 그래서 제 주변 분들도 속도 얘기하면서 새날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분은 또 네날도 사용하시고, 네, 그게 그렇죠. 또 힘과 속도와 네.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나 그렇죠. 봐요. 이제 그 보트 운전하시는 분의 이제 그 취향에 맞춰서, 그래서 저희도 제품군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프로펠러만 놓고 보실 게 아니고, 네네. 그 가지고 계신 배, 모양, 보트 크기와. 무게, 엔진, 마력 다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선회기 프로펠러 같은 경우에 3가지 종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15피치를 쓰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은 좀 빨리 가고 싶다. 그러면 맞아요. 대신 사람 한 명 덜 태우고 피치를 올려가지고 좀 빨리 간다든지, 오늘 친구들하고 같이 간다. 그럼 배가 무거워지니까 높은 피치는 힘들겠죠. 그럼 피치 좀 낮춰서 좀 천천히 제가 아는 가고. 분도 예. 프로펠러를 한 여유로 2-3개 가지고 그렇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절을 해가면서 쓰시는, 네, 맞아요. 그렇게 쓰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개인이 이 보트 선주님들이 혼자서 이걸 교체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은 어느 정도 뭐 부속 조립 순서만 아시면 충분히 가능하시죠. 아, 지금은 네. 그러면 보트 크기에 따라서 어느 거를 장착을 해야 더 좋은지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모르면 그쵸. 아무거나 그냥 끼고 네, 주행할 수 네, 네, 있잖아요. 네. 보통 배하고 엔진을 구매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기본 사이즈 피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쵸. 그건 말 그대로 그냥 중간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되고, 이제 배 타다 보시면 이제 RPM이 올라간다든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건데, 그때 네네. 이제 매뉴얼을 보시면 네. RPM 차트가 있습니다. 어... 그 차트 범위를 벗어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프로펠러 피치를 조절해가지고 속도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배가 생각보다 안 나가는데 엔진 소리는 요란하다 싶으면은 피치를 올린다든지. 피치를 올린다는 낮춘다든지. 게 이 프로펠러를 어떻게 선택을 하는 거죠? 피치를 올린다는 의미는 이렇게 날개를 봤을 때 날개가 조금 더 올라가면 높은 네. 피치가 되는 거고요. 날개가 여기 수평이 이 아, 상태 수평이 되면 평평하게 피치가 낮은 수평이 겁니다. 펴질수록. 네, 그렇죠. 자, 그럼 지금까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 백산 프로펠러가 장착되어 있는 보트를 한번 소개해 주시러 가시죠. 네. 네. 네, 이제 프로펠러가 이 보트 엔진에 어떻게 달려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항상 이렇게 물속에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올려 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엔진에 하부 맨 밑에 이렇게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데요. 교환 주기나 아까 뭐 셀프로도 가능하고 그냥 직접 AS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저 교체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교체 주기라기보다 이제 날개가 손상되었을 때 프로펠러를 교체하시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이게 회전을 하는 거다 보니까 날개 하나만 손상이 돼도 밸런싱이 맞지 않아가지고 엔진이 떤다거나 속도가 네네.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거나 이런 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행하시다가 어디 부딪혔다거나 이럴 때는 항상 돌아오셔가지고 들어서 한번 체크를 항상 하셔야 돼요. 그럼 파손이 없으면 계속 영구적으로 그렇죠.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저기 왼쪽에 보시면 마침 이제 사용한 지 좀 오래돼 보이는 프로펠러가 보이는데요. 지금 한쪽 날개를 보시면 끝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깨졌어. 예, 지금 부딪혀가지고 휜 것 같은데요. 한쪽은 떨어졌고, 저 정도면 엔진이 떨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속도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정도 되면 교체를 하시는 게 좋죠. 아, 저렇게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네네. 무조건 빠르게 교체를 하는 게 네네. 훨씬 낫겠네요. 배는 갑니다. 네. 아, 앞으로 가긴 네, 가는데 가긴 갑니다. 또 엔진에 하지만- 무리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하지만 프로펠러. 이제 오랜만에 밖에 나와서 이제 즐기러 오는 거니까 제대로 즐기고 싶으시면 신품으로 적당한 시기에 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네. 이제 보트에 장착돼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술력 백산 프로펠러를 봤는데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주력이 60마력, 150마력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게 150마력 이상, 고마력, 그쵸. 200마력, 250마력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 합금을 조금 더 개발을 해가지고 그 고마력에 적합한 프로펠러를 이제 조금 개발해서 늘릴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보트쇼에 직접 참관 오셔서 이 백산 프로펠러의 우리나라 기술력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